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남자 냄새가 무신 나네요. 아, 가을 남자. 네. 그럼 가을 여자십니까? 뭐 그렇다고 하죠. 아, 인사부터 아주 시크하신데. 자,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애잔하고 슬퍼요. 근데 어쩔 때는 환하게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 비가 내렸다가 폭풍이 왔다가 와, 이게 뭘까? 그렇죠? 그런 모든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감성의 집합체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저는 원래도 이 곡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좋아했지만 어떤 영화에 나온 이후로부터는 그 영화 장면만 생각이 나요. 프로메테우스. 나는 감독이 너무 솔직히 얄밉더라고. 네. 어떻게 이런 음악을 고를 생각을 했을까. 대단하다. 그 막 유전자 결합이랑 네. 인간의 죽음과 네. 막 그 네. 번뇌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고요하게 이 곡이 딱 항상 나오잖아요. 감성의 집합체. 맞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오늘의 경이로운 클래식은 아름다운 24개의 보석, 바로 쇼팽의 프렐류드 작품 번호 28번. 아름다운 24개의 보석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제목을 붙인 걸까요? 일단 24개의 보석은 다 색이 달라요. 같은 색이 아니랍니다. 24개 보석. 네, 그리고 근데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아름다워서 이런 제목이 붙였고요. 컬러가 다르다 다. 그렇죠. 쇼팽 이전에 이제 프렐류드라고 하면 보통 바흐의 프렐류드와 푸가도 마찬가지로 푸가 앞에 전주곡 역할을 하거나 어떤 모음곡의 첫 곡으로 인트로덕션, 도입부처럼 이제 장식을 했죠. 그렇죠. 프롤로그, 프렐류드 그렇죠. 다 이 맞아요. 오프닝 전주곡의 느낌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쇼팽의 프렐류드는 2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1분도 안 되게 1분 정도 되는 짧지만 굉장히 독립적으로 연주가 될 수 있고 서 있는 곡들이에요. 다른 프롤로그나 프렐류드는 전주곡의 느낌이 강한데 쇼팽의 프렐류드 24개는 각가지 다른 색깔로 그렇죠. 솔로곡 같은 형식이다. 그런데 하나로 또 모아진 그런 걸작이죠. 쇼팽의 생각입니까? 출판사의 생각입니까? 쇼팽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굉장히 하나하나에 굉장히 풍성한 드라마와 스토리가 있고요. 네. 앙드레 지드는 무엇에 대한 전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곡은 아마도 명상에 대한 전주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인간의 명상에 의한 전주. 멋있네. 생각하게 만든다는 곡이죠. 명상 전의 전주. 야. 우리는 오늘 어떤 명상에 빠지게 될지. 대단한 철학적인 얘기다. 알겠습니다. 쇼팽의 프렐류드는 쇼팽과 조르주 상드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뻔한 스토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이 드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워낙 현대화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커플들이 어울리지만 어떤 형태길래 이렇게 돌려 말씀하십니까? 돌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쇼팽과 조르주 상드는 낭만 시대 유명한 작곡가였던 리스트의 소개로 만나게 돼요. 리스트가 당시 사귀고 있었던 마리 다구 백작 부인의 살롱 모임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쇼팽은 26살, 상드는 33살이었어요.
일단 연상 연하 커플이었죠. 7살 차이. 그렇죠. 요즘 뭐 7살 차이야. 요즘인데 이게 지금 수백 년 전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커플들이 흔하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 10년, 생각보다 10년. 보수적이시네. 그러네. 또 올드스쿨. 아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10년 전이래. 네. 무슨 말씀이 10년 전에도 오케이, 20년 전으로 갈까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쌍드가 그냥 네. 연상 연하라기보다는 네. 당시 남편과 이혼한 후에 두 자녀를 기르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네. 연애하던 소설가였어요. 예. 근데 이 쌍드의 책은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빅토리 위근의 발자크의 책보다 더 잘 팔렸던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근데 쌍드가 이런 주장을 하고 다녔죠. 일부 일처제는 막을 내렸고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면서 시가도 피우고 남장을 하고 한마디로 사실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했던 쇼팽의 취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쇼팽은 쌍드에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쇼팽은 관심이 없던 쌍도 어떻게 연인이 된 겁니까? 사실 쇼팽이 첫사랑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첫사랑에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제 파리 사교계에서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막 했었을 때인데 네. 쌍드가 제 생각에는 쇼팽을 먼저 좋아했어요. 쇼팽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뭐 산책을 가자고 소위 리드를 해 나간 거죠. 그리고 쌍드는 점점 약간 엄마 같은 느낌, 뭔가 이런 의지가 될 만한 대장부 느낌의 여인에게 끌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공개 연애를 한 겁니까? 공개? 지인들은 알았죠. 하지만 쇼팽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젊은 한참 그때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지만 같은 골목에서 따로 집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시선이 곱지가 않았죠. 아마 쇼팽을 좀 아까워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쇼팽이 좀 아까웠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렇게 의견입니다. 편파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상대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니 이 집도 지금 각각 따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문화였으면은 당연히 같이 그렇죠. 살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을 텐데 네. 사람들의 시선이 워낙 쇼팽이 슈퍼스타다 곱지 보니까 않았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쌍드가 평생 걸쳐서 연애한 그 남자의 수가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사실 나중에 쇼팽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잠깐만. 공을 잘못 붙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명 아니에요? 2,000명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해요. 그게 정말 진짜 깊은 연애였는지 스쳐 지나간 썸이었는지 다 합쳐서 얘기가 되었겠지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화려한 여인이었죠. 제가 오늘도 약간 의혹제기를 하자면 약간 의혹제기한 타임이 있으니까 BTS 팬들이 BTS 건드면 끝나는 것처럼 쇼팽 팬들이 요건 좀 만든 것 같다. 2,000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 남자를. 뭐 쌍드가 꽤 오래 살았어요. 그래요? 네. 꽤 오래 살았고 쇼팽은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니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0명은 좀 비상식적인데. 아니 365일 1년에 365일 곱하기 몇 이제 넘어갈게요. 네. 네. 여하튼 일단은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고 예. 쇼팽의 폐병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우리 사람들의 시선도 피하고 쇼팽의 건강을 위해서 요양을 가자 이래서 두 사람이 마요르카 섬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일단 출발을 했고 시간차 여행.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그 아름다움고 따뜻한 마요르카 섬에서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에 대한 그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떠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데 일단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추웠고 그 폐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요르카 주민들이 두 사람이 그 옳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봤고 쇼팽이 폐교력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행여나 옮을까 또 피했고 결국은 뭐 머물던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사도 여러 번 했고 굉장히 여러모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되고 이곳에서 쇼팽은 대부분의 프렐류드를 작곡을 하게 되죠. 아니 이 두 사람이 뭔가 불륜이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죠. 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가십거리의 대상이 되지 이야,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속상했겠다. 듭니다. 결국 거기서 이 프렐류드를 작곡하게 돼서 네, 이렇게 끔찍하게 아름다운 곡이 나올 수 있었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쇼팽 프렐류드 작품 번호 28번을 중심으로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성에 있겠죠? 바하의 평균율과 같이 이 쇼팽의 프렐류드는 12개의 장조 그리고 12개의 단조를 사용해서 홀수곡들은 장조, 짝수곡들은 단조로 이루어져 있죠. 정확하게 장조와 단조가 12개씩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다 유명하고 소중한 작품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 우리가 소개한 빗방울 전주곡.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이 A 플랫의 반복되는 왼손에 네. 유형이 빗방울 낙숫물 소리를 연상시킨다 해서 빗방울 전족으로 사실 이름이 붙여졌는데 네. 스토리는 이제 쌍드가 아이들과 함께 시내에 장을 보러 갔는데 네. 비가 막 쏟아지고 쌍들을 기다리던 쇼팽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이 곡을 작곡했다는 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실. 또 뭐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스토리. 아하, 공개해 주세요. 사실 이 빗방울 전주곡이 원래 의도한 빗방울 전주곡이 아니에요. 그럼요. 쇼팽이 죽고 난 후에 쌍드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나는 쇼핑을 하기 위해 아들 모라스와 함께 외출을 했다. 그런데 비가 내리더니 점점 심해졌고 갑자기 불어난 급류로 길도 막혔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돌아서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집에 도착했다. 집 지붕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기왓장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그는 쇼팽이죠. 슬픈 표정으로 피아노에 앉아서 빗방울 소리를 피아노로 치고 있었다. 그는 눈물진 얼굴로 말했다. 나는 이 비에 당신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소. 빗방울은 그의 가슴 속에서 눈물로 변했던 것이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이 회고록에서 쇼팽이 피아노에 앉아서 치고 있었던 그 작품은 사실 15번이 아닌 B 마이너 6번이었답니다. 이 곡이었어요. 굉장히 막 슬픔이 막 몰려오는 듯한 느낌이 아닌가요? 나는 이 비에 당신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어. 깊은 절망감, 두려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내리는 빗소리에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요. 자, 그럼 네. 빗방울 전주곡으로 알려져 있는 프렐류드는 어떤 곡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왼손에 반복되는 A 플랫이 이게 낙숫물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의 입으로서 전달이 되면서 이게 자리를 잡게 됐죠. 근데 이 프렐류드 15번은 사실 그 당시 여러모로 우울했던 쇼팽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피했고 주민들도 쇼팽을 기피했고 서로 피했던 뭔가 되게 외롭고 고독했던 그런 쇼팽의 마음이 처음에 잔잔한 슬픔과도 같이 시작이 되고요. 어느새 가다 보면 음악이 격정적으로 치닫으면서 아주 처절하게 혹은 깊은 슬픔을 막 토해내는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답니다. 이러면서 다시 아름답게 첫 멜로디로 돌아가서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작품이 나오려면 예술가들은 이런 고통과 슬픔이 항상 있어야 되나? 그게 참 동전의 양면이죠.
네. 우리가 이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환상적으로 행복해 하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음.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오늘 쇼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떨어지는 빗소리 가지고도 이렇게 슬퍼하고 이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곡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진짜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에 사실 예스라고 답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고통이 많았을 테니. 알겠습니다. 네. 참 오늘 선생님께서 이 프렐리오드를 설명해 주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문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0567님 문자는 처음 보냈는데요. 아내가 클래식 듣기를 좋아해서 자주 듣습니다. 오늘도 귀 힐링해 주시는 가을 향기 나는 음악 이야기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처음 보내주셨는데 자주 보내주세요. 이정혜님 오늘도 정크클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행복합니다. 정혜라님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 올리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도 가을 품은 고급진 음악 이야기들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희연님 김윤경 스님 피아노 치실 때 숨길 수 없는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봤습니다. 숨길 수 없는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보셨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벌써 윤경 스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저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반응을 했어야 됐군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취자분의 칭찬을 받으시고 잠깐 딴 네, 생각하셨죠? 잠깐. 네. 오늘 윤경생과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선생님 다음 주에 네. 또 뵐게요. 네. 감기 고생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윤경생님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의 하이라이트곡 쇼팽의 프렐리우드 작품번호 28번 중에서 15번과 24번을 당 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